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됩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지 자유투표로 할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표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를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일관되게 져야 한다.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정의당은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당 안에 조직인 청년정의당, 이건 뭐 별도로 정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의당 안에 일종의 당내당으로 있는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꺼내던 것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 태세 전환을 보면 기가 찬다면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부분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 대하여 문제없는 후보자라고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편일 땐 방탄하고 다른 편일 땐 결혼 전까지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영 논리 반성부터 하십시오라면서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당시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간 비리, 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국회가 비리, 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는 건데, 당론으로 정해버리면은 이탈표가 한 30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유투표에 맡기면은 가결될 가능성, 즉 통과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길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민주당이 좀 더 경색되어 가지고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도 우리도 표 단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반작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나 이재명과 같이 가는 민주당,
이재명과 같이 가는 민주당, 이런 이재명이 공천에 개입을 하고 그 공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는 그런 민주당이 될 것인지, 이재명과 어떤 시점을 정해서 결별할 것인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국민의힘도 지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으로 해가지고 전당대회가 일종의 분당대회가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자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탄핵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하면은, 김기현 전 후원 회장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야 신당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형편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느냐 하면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쪽에서 유리합니다. 한국 정치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세력이 기사회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기사회생의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봄에 이준석 30대 당대표를 선출할 때 보여주었던 그런 처절한 개혁의 몸부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줄 세우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반발하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 4사람이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컷오프를 거쳐서 올라가고, 반면에 윤석열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컷오프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준석계가 들어와 가지고 일종의 경쟁체제를 만들므로써 침체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윤석열이 망친 전당대회를 이준석이 살려내고 있다? 또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대결에서 이준석이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일 큰 지금 앞으로 선거판의 쟁점은 어차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놓고 보면은 내년 총선의 결과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